소백산에서 스님들이 정성껏 기른 배추를 뽑는 곳으로 김장 대장정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푸른 물결이 전부 다 배추랍니다. 배추 수확부터 40년 김장 노하우가 발휘됩니다. 여보요? 선생님이 이게 흙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깨끗하게 해줘야 돼. 네. 잎도 안 떨어지고 흙도 안 붙게 잘라야 돼. 그 잎 떨어지면 다 버리잖아 또. 칼질 한 번이면 충분한 베테랑의 솜씨. 올해 유난히 비가 길었는데 고맙게도 잘 자라주어서 다행입니다. 선생님 올해 몇 폭이나 하세요? 만폭이요. 만폭이 많은 거 아니에요, 만폭이? 만폭이하고 만폭이 저 5,000폭인 저장. 저자. 예. 겨울에 국거리하고 뭐 이럴 거로. 스님은 물론 신도들까지 100여 명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모두들 일사불란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아유, 일단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또 이 우리가 김장을 마무리하고 나면 온 대중이 다 같이 이렇게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겨울 되면 또 신도님들과 우리 스님들 기도 주간이 있어요. 그때 그래도 이거 딱 조정해놓고 기도에 임하는 그 든든한 마음 그걸로 이렇게 또 보람을 느끼고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님들 발걸음 소리 들으며 자라난 배추들. 농사도 수행이라 생각하며 정성껏 키웠답니다. 모두 오늘을 위해서죠.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5톤 트럭으로 무려 7대 분량이랍니다. 배추 그득 싣고 향한 곳은 첩첩산중 소백산 자락에 있는 천태종 본산 구인사. 올해로 벌써 40년째 내려온 김장 울력. 절집의 오랜 전통이랍니다. 배추 수확하고 정리하는 데만 꼬박 하루. 만 포기 배추의 위력 대단하죠? 신도님들이 이제 코로나 풀리고 신도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또 관광객들까지 다 정신 공략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김장에 김치가 많이 필요해요. 농사 짓고 김장하고 이 모든 과정이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의 과정이랍니다. 어느새 절집 마당에 거대한 배추탑이 솟아났습니다. 그날 저녁 신도들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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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저 딸이고 외손녀고 그래요. 네. 이렇게 세 분이서 자주 오세요? 얘기는 4살인데 지금 4번째 4박 5일이고요. 이 딸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고요. 저는 한 6년 차입니다. 저는. 그러면 6년째 김장하는 거를 보신 거예요? 네, 저는 5년째 김장에 동참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김장하고 네. 새벽에 기도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좀 잠이 부족해서 깜빡깜빡 저는 경우는 다른 날보다는 조금 있어요. 근데 막 힘들다 이런 건 진짜 없습니다. 네, 이렇게 뭐 하루 한 12시간 울력을 하거든요. 근데 밤에 기도가 힘들다는 건 한 번도 못 느꼈어요. 애기 본다고 김장은 못 도와드렸는데 옆에서 보면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도 되게 좋아하시니까 말리지는 못하고 제가 울력을 이 큰 울력에 동참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울컥할 정도로 한심도 생겨요. 전 4박 5일
네, 화요일 왔다가 토요일 갈 거예요.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닦는 시간이죠. 해가 살포시 얼굴을 드러내고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시간. 산골 절집에도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김장 울력. 배추를 손질하고 절이는 데만 무려 1박 2일이 걸린답니다. 만 포기를 다듬으려니 여유는 사치, 쉴 틈이 없습니다. 이리라 가자. 머리는 그냥 놔두고. 네. 어여쁘게 피어난 배추꽃에 신바람 절로 나고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안 힘드세요? 아, 괜찮아요. 파이팅. 안 무거우세요? 예, 예. 즐겁습니다. 이 많은 사람 알아서 제 역할 해주니 일이 척척 진행됩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일은 염도 맞추려고요. 어느 정도 맞춰서 이제 절구는 과정이에요. 맛을 봐가면서 많이 절이지 않고 살짝 절여가지고 양념 간 더 하신다고. 예,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소금 몇 포기가 들어가요? 염도 맞추려면? 지금 요 한 통에 지금 50kg가 들어갔어요. 구인사만의 오래된 비결이랍니다. 소금물에 배추를 살짝 담가 적시듯 절여주면 충분하답니다. 일사불란한 움직임 따라 절인 배추 쌓여가고 이렇게 1박 2일 놔두면 알아서 간이 밴답니다. 그렇게 신도들이 배추를 손질하고 절이는 사이 구인사 손맛 담당하는 비구니 스님들은 김치 양념 만들기에 돌입했습니다. 매운맛보다 단맛이 더 많이 나요. 이 고추도 직접 키우신 건가요? 네네, 저희 농사할 거예요. 정성으로 기르고 말린 고춧가루를 버섯 다시마로 낸 육수와 섞어 숙성시켜주면 모든 준비는 끝이 납니다. 힘찬 벚꽃 소리가 울려 퍼지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김장 이렇게 매년 하셨어요? 예, 매년 했어요. 매년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선생님은? 제가 40년 40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그렇죠. 구인사 대종이면 빠질 수가 없지요. 올해 처음으로 김장 양념 총책임을 맡았다는 무선 스님. 스님 손에 올해 김치 맛이 달렸답니다. 겨울의 시작이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어서일까요? 유독 비장해 보입니다. 지금 스님의 간절한 바람은 단 하나겠죠. 당장에 발등에 불 뜨는 김장 맛있게 담궈 제가서 대중 공양이 되게끔 그 기원드렸습니다. 대중님들 우리 정성을 들인 것만큼 신도님들도 다 맛있다 하시고 하셨으니까 40년 김장 행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하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 소원을 잘 들어주시니까요. 스님과 신도 100여 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으니 뜻대로 이루어지겠죠. 드디어 3박 4일에 걸친 김장 대장정 마지막 날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만 포기의 배추를 버무리는 일. 눈이 안 보여, 눈이. 눈.
아니지, 마스크 가만 있어봐. 이거 이미 하고. 위생 관리도 무선 스님의 목. 비구니 스님들의 손맛으로 탄생한 양념 더해 버무려 주면 붉은 빛깔 뽐내는 김치가 완성되는데요. 겨우내 두고두고 먹을 김치라 양념을 굳이 많이 묻힐 필요 없답니다. 모든 사람의 수고가 잘 버무려져 완성된 구인사 김장울력. 손녀와 함께 참여했던 유민 씨도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래 하고 가야 마음이 좋죠. 우리 선생님이 너무 이 손발이 맞아가 재밌어요, 진짜. 스님, 김치 색깔이 네. 되게 고와요. 예. 왜 이렇게 고와요? 우리 스님들이 농사진 고추로 저기 태양초처럼 정성을 들여가 잘 건조해갖고 말려가지고 색깔이 오래 되게 예뻐요. 우리는 김치소를 이렇게 막 썰어서 안 하고 무 갈고 배 갈고 파 갈고 파마늘 저기 하고 생강 갈아서 다 갈아갖고서는 그렇게 넣어서 그냥 버무리기만 하는 거예요. 소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직접 농사지은 재료랍니다. 농사도 김장도 마음 공부라는 생각으로 1년 동안 해온 수행의 결실이죠. 스님 김치 맛있게 잘 됐습니까? 네, 맛있어요. 한 간 보겠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네. 겨우내 먹을 김장김치가 완성되는 사이 절집 한켠에서는 설 전에 먹을 김치를 담그느라 분주합니다. 추운 산골 지방에서 전해지는 김치랍니다. 덤벙김치 덤벙 적샜다가 양념에다 적샜다가 넣어놓는다고. 풀을 쓰지 않아 시원하고 담백하다네요. 그렇게 곳간에 김치가 그득해지고 100여 명이 함께한 김장 대장정도 끝이 났습니다. 정성을 들여가 김치 담은 것만큼 맛있게 오셔갖고 기도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복 많이 받아가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전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료뿐 아니라 공간까지 모든 준비가 돼 있어 몸만 오면 김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김장은 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야, 사람 정말 많네요. 평창 지역의 농부들과 함께 8년째 하고 있는 행사 중 하나인데요. 올해 방문객만 4만여 명. 매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간편하게. 집에서 하면 며칠 번거롭잖아. 준비해야 되고 또 하고 나면 또 뒤에 치워야 되고 막. 바로 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잘 절여진 재료와 양념을 마치 쇼핑하듯이 고르기만 하면 준비 끝. 마련돼 있는 자리에서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김장 걱정 많은 주부들뿐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괜찮아? 맛있네. 다 먹어야 돼. 김치는 약간 매울 수 있어. 맛있다. 아이들에겐 체험도 되고 김장까지 해결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허리 아파서 집에서 김장을 안 하고 얻어 먹었는데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신기하게 다 하니까 너무 좋아요. 여행 와가지고 김장해 가는 거요. 놀러 왔다가 이야, 이거 양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도대체 김치를 얼마나 담그신 건가요? 얼마나 담았냐고요? 100kg. 100kg 담으신 거예요? 복 받으세요.
김장철을 맞아 어느 때보다 바쁘다는 곳을 찾아 이번에는 해남으로 갔습니다. 전국 최대의 배추 산지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오늘 첫 작업하는 거니까 좀 깨끗하게 잘 좀 해줘. 보통 해남 지역의 배추는 11월부터 한겨울까지 수확이 가능한데요. 첫 수확인 만큼 작업자들도 분주하게 준비에 나섰습니다. 해남 해풍 맞은 배추 첫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풍을 맞고 자라서 이 수분이 쫙 빠져서 배추가 달되는 게 더 유명하죠. 이렇게 해남 배추가 이렇게 속이 노란 게 결이 쪽쪽 이렇게 뻗은 게 이게 맛있는 배추예요. 꿀맛이야. 김장 배추는 지금 이게 통큰 추석이고 청명 가을이고 그런 것들을 주로 김장 배추고요. 이제 겨울 배추는 겨울 장군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아니 이름들이 뭐 청명 가을이요? 네. 그게 종자 이름이에요? 배추 종자 이름이에요. 조직이 치밀하고 속이 꽉 차 묵직한 해남 배추는 시간이 지나도 물러지지 않는 것이 특징 때문에 오래 저장하는 김장용 배추 중에서도 최고로 꼽힙니다. 보통 작업은 5, 6명이 한 조를 이뤄서 진행하는데요. 오늘 몇 개 따야 돼요? 1개 이상. 10,000개 이상이요? 네. 8명에서 많이 할 때는 하루에 한 60톤 정도. 60톤이나요? 네. 12톤으로 한 5대. 못 쓰는 부분은 이렇게 포기시킨 다음에 칼질을 탁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쁘게. 배추 밑동이 깔끔하려면 칼질을 적게 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이 칼을 사용한다네요. 칼이 왜 이렇게 커요? 이거 작은 거 이거 안 돼요. 이거 큰 거는 잘 안 힘들어요. 면적이 넓고 무게가 있는 칼을 써야 손목에 힘도 덜 들어간다는데요. 속이 꽉 차 무거운 배추도 칼질 두어 번이면 잘라내는 작업자들. 배추 작업자들만의 노하우라네요. 한 번 시작하면 허리 필 새 없이 계속되는 작업. 그야말로 쉴 짬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어느 정도 배추 수확을 하면 배추 담을 준비를 하는데요. 배추 망 집어넣는 틀. 망을 이렇게 틀에다 해서 집어넣어야 이러기가 편안해서 망틀을 다 이렇게 하나씩 갖고 다녀요. 배추를 3통씩 넣는데요. 한 망에 보통 9kg 내외지만 이날 배추는 11에서 13kg 사이. 꽤 묵직합니다. 보통 일꾼 한 팀이 배추 수확과 망 포장까지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나 오늘 800개만 담아요. 일당을 배추 망 한 개당 가격을 매겨서 계산하다 보니 휴식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을 하는데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허리 많이 아파요. 잠깐 허리 한 번 편 후 다시 시작된 작업. 오늘 안에 10,000개가 넘는 배추를 출하해야 하는 상황. 서둘러야 합니다. 배추망이 어느 정도 쌓였다 싶으면 등장하는 1톤 트럭. 운반 전용 차량입니다. 거의 10kg 가까이 되는 배추망을 옮기는 작업자들. 배추 출하는 옮는 것도 일이지만 상차하는 것도 부대인데요. 세차 오른발에 세차에 3,000만. 1톤 트럭 한 차에 100망 정도 실리니 3,000망이면 30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셈. 쉽지 않겠네요. 작은 차에다 실어가지고 저 오른발에 실어가지고. 배추밭 진입이 어려운 5톤 트럭 대신에 배추를 옮기는 역할인데요. 거의 1톤을 꽉 채워 운반하다 보니 낮은 턱 하나도 쉽게 넘지를 못하네요. 후진으로 겨우 차를 떼냅니다. 이제 큰 트럭으로 배추를 옮기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힘뿐 아니라 기술이 필요한 작업. 배추를 잘 쌓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1,000망을 실는데 한 차에 5톤 차에 배추가 커갖고 사이즈가 950망.
처음 하는 사람 같으면 이거 힘들어 못해. 평생 20분이만 해갖고 몸에 배가지고 네. 얘는 66이고 네. 난 66이고 아유 힘들지 안 힘들어요. 어디가 제일 힘드세요? 허리 아프고 발목. 배추를 꽉 채워 싣는 데만 2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식사하시게요. 1분 1초가 바쁜 출하 시기에는 점심도 빨리 먹을 수 있는 메뉴로 간단히 차리는데요.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배추입니다. 그냥 와서 놀아라. 노를 짝짝 하고 와라. 예, 맞아요. 국수 누가 만든 거예요? 아 맛있다. 하얀 배추인 거예요. 다른 게 뭐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먹어본 사람들은 몰라. 하나 먹어봐야지 맛있던데. 해풍 맞지. 또 비 오면 바닷물이 섞여서 내려오잖아요, 해안가에. 그래서 거기다 맛있어요, 달고. 숟가락 내려놓기 무섭게 상차 작업을 마무리하는데요. 6시간 내지 7시간 해갖고 경기도에 있는 김치공장 가기가. 신선도를 위해 당일 수확한 배추는 당일 배송이 원칙. 서둘러 출발합니다. 배추를 싣고 간 곳은 경기도에 있는 한 김치 제조 공장. 트럭이 꽤 여러 대가 와 있는데요. 우리 배추 싣고 왔어요. 해남서 7대가 온 것 같은데. 배추 35톤이 한꺼번에 들어온 상황. 김장철에는 흔한 일인데요. 평소에 비하면 7, 8배가 늘어난 겁니다. 배추가 도착하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 배추 하차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당일 사용할 분량을 제외하고는 0도에서 4도로 맞춰진 저온실로 이동. 사용 전까지 신선도를 유지해 줍니다. 요새는 배추 이제 들어올 때 가지고 매일 들어옵니다, 지금. 한 차 내리는데 그냥 1시간 20분 걸려요. 그럼 7차 내리려면 하루 종일 이것만 내리시겠네요? 네, 내려야 되겠어요. 배추뿐 아니라 김장 재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날이면 종일 하차 작업만 하기도 한다네요. 요즘처럼 김장철이면 아침 일찍 작업도 시작되는데요. 가장 바쁜 곳이 배추 절임장입니다. 워낙 배추양이 많아서 절임 배추만 맡은 작업자들이 따로 있는데요. 배추의 상태에 맞춰 소금의 양과 시간을 조절합니다. 보통 4, 50톤 가량을 절이고 있고 절임은 16에서 18시간으로 긴 시간을 소금에 절이면 배추의 조직감도 살아있고 아삭아삭한 맛이 나는 배추를 절이는 사이 한쪽에서는 또 다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김장용 무김치 손질 작업. 천수무 김치를 담글 거예요. 일반 무보다 천수무가 조직감이 더 치밀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오래 익혀 먹어도 무르지가 않고 그래서 겨울철에 김장김치와 함께 먹기에 딱 좋은 김치예요. 주로 동치미를 담거나 김장용 배추김치와 함께 석박지를 담는 데 쓰이는데요. 칼이 잘 안 들어. 네, 이게 조직감이 워낙에 치밀하기 때문에 저장해 놓고 먹기 좋은 무김치는 애벌 세척을 시작으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애벌 세척은 표면에 붙은 불순물이나 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여기라면 여기. 네, 이렇게 더러운 거 긁어드리는 거. 무는 하나부터 10까지 손으로 해야 하는 수작업. 배추김치보다 손이 많이 가는 게 무김치라는데요.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주면 준비 끝. 양념을 넣어야 되니까요. 종일 할 때도 있고 우리 한 6시간.
차곡차곡 쌓아주면서 켜켜이 소금을 뿌리는데요. 한 번 절이는 양이 300kg 정도가 됩니다. 절임이 끝난 배추는 세척을 하는데요. 가장 고된 세척 과정은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더블로 해가지고요. 한 5단계요. 세척 후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이물 때문에 선별하고 있어요. 이거를 일일이 한 개씩 다 열어야 돼요. 이렇게 꼼꼼히 해야만 돼요. 벌 같은 거네, 벌. 작은 이물질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자들. 5단계 기계 세척과 검수, 마지막 세척까지 거쳐야 절임 배추 준비가 끝이 납니다. 집에서나 김치 공장에서나 고데기는 마찬가지네요. 다른 점은 동일한 맛과 품질을 위해 각 과정마다 전담자가 있다는 점인데요. 그중에서도 양념 관련 작업은 경력이 오래된 작업자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열두 가지. 저희는 다 100% 이게 다 국산이에요. 이게 시원하고 또 감칠맛도 나요. 그래서 깊은 맛이 나죠, 익으면. 2시간 정도 끓여야 돼요. 오래 두고 먹는 김장김치는 숙성 과정 동안에도 맛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 때문에 육수 역시 신경을 쓰는데요. 깊은 맛을 내기 위한 재료의 조합과 비율은 특허까지 받은 비법입니다. 육수는 한 번에 450리터가량 끓이는데요. 배추김치 20톤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분량. 푹 끓여서 감칠맛이 올라온 육수는 건더기를 걸러내서 식혀둡니다. 바타 이제 양념합시다. 영양고춧가루가 있어요. 아, 영양에서 나온 고춧가루요? 네. 양파입니다. 액젓입니다. 멸치 액젓. 아, 멸치 액젓이요? 찹쌀풀입니다. 여기에 육수와 또 하나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다는데요. 이거 전복하고 청양고춧가루, 청양고추 갈아서 만드는 거. 전복은 감칠맛을, 청양고추는 깔끔한 매운맛을 내기 위한 특별 비법이라고 합니다. 잘 혼합한 양념에 무채를 섞어주는데요. 무채는 양념의 무게에 맞춰 일정한 비율로 섞어주면 기본 양념 완성.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한 갓과 여러 가지 재료가 추가되는데요. 갓도 들어가고 대파도 들어가고 쪽파도 들어가요. 저희는 이제 시원한 맛을 위해서 대파를 추가로 넣고 있어요. 속 재료들을 잘 섞어주면 시원하고 칼칼한 맛의 양념 완성입니다. 김장철에는 포기김치만 하루에 50톤을 만들 정도로 바삐 돌아가는 이곳. 물량을 맞추기 위해 양념을 버무리는 일도 기계의 도움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기계 덕분에 힘은 덜 들지만 일정한 속도로 나오는 양념을 버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속도에 맞추는 것도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버무리는 작업 대부분은 경력자들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배추로 혼합하는 거요. 양념하고 배추하고 혼합. 아, 근데 이거 다 묻혔는데 혼합을 또 해요? 네, 골고루 다시 묻게. 우리의 밥상을 1년 동안 책임질 김장김치인 만큼 과정을 더 거치더라도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탐지기까지 거치면 김장용 포기김치가 완성됩니다. 김치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한 14일 정도 지나서 완전히 익은 다음에 먹으면 맛있습니다. 포기김치가 끝나기 무섭게 무김치 버무리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칼집는 속까지 양념을 버무려야 하는 천수무 김치는 오로지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다 이걸 양념을 툭툭 넣어서 이쁘게. 보기 좋은 쪽이 먹기도 좋다 그랬잖아요. 아, 예쁘게요? 예. 조직이 치밀해 오래 두고 먹어도 아삭거리는 천수무 김치. 양념이 잘 배게 하려면 무 깊숙한 곳까지 넉넉하게 양념을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김장철엔 평소에 비해 작업량이 많아 쉴 짬도 없이 일이 진행되는데요. 그 치열한 작업의 흔적이 곳곳에 선명합니다. 김치 냄새 같은 거 배지 않아요? 양념 냄새? 냄새 나죠. 대중교통 이용할 때. 네. 그럼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얼굴도 튀기고 하잖아요. 네. 그럼 뭐 어디 김장하고 오셨어요? 내가 이렇게 맛있게 만든 김치 또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네. 즐거운 거잖아요. 아, 그래서 즐겁게 하고 계세요? 누군가의 밥상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들이는 작업자들. 덕분에 조금 편하게 김장김치를 맛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이건 무가 싱싱하면서 아삭거리고 싱싱해요. 과일 맛 나는 정도로 아삭하면서 맛있어요. 쉬는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꼼짝 않고 김치를 만들었던 작업자들도 잠시 숨을 돌리는데요. 네. 네, 다 젖었어요. 맨날 빨리 하시겠네요? 그럼요. 눈에 지금 피로가 가득하신데요? 일하다 보면 그래요. 잠깐의 휴식이 끝나고 다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김치 종류만 33가지. 그중 하나가 조기가 들어가는 김치라는데요. 이거 이렇게 썰어. 조기예요. 흑산도 참조기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바로 잡은 거 생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김장김치 하려고요. 이 조기 내장을 한번 보면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해요. 이 조기 내장이. 뭐가 없죠? 이제 흑산도가 외갓집인데 그 흑산도는 옛날에 조기 파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기 파시 때가 되면 길에 굴러다니는 게 조기였어요. 아, 그래서 김치에 넣은 거예요? 아, 그러면 옛날에 해먹던 거를 그냥 이렇게 그 사업으로 연결시킨 거네요? 네네. 어떤 음식보다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음식인 김치. 젓갈의 종류뿐 아니라 사용하는 식재료와 특색이 있는데요. 가을부터 자비가 시작되는 참조기는 흑산도 김치에 사용되던 식재료였습니다. 이 김치는 딱 11월부터 내년 1, 2월까지 이게 이제 조기가 떨어지면 안 단 거예요. 이게 조기 김치 육수예요. 조기 자체가 단백질도 많고 아주 그 감칠맛이 풍부하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된 조기 김치의 맛을 위해 육수와 양념은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잘 우러났어요? 급속 냉동된 조기는 충분히 해동해서 사용합니다. 큰 놈, 살 많은 놈, 헛들라고. 조기는 통째로 넣기도 하지만 살만 발라서 쓰기도 하는데요. 살이 부드러워지라고. 부드럽게 만든 생선살은 잘게 썰어 양념을 해줍니다. 마늘과 고춧가루, 깔끔한 매운맛을 위해 넣는 재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마른 고추, 고추씨, 구수한 맛이 나죠. 매콤한 맛과. 조기에 양념이 잘 배도록 섞는데 이때 살이 물러지지 않도록 살살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조기 김치를 담을 때 쓰는 풀도 좀 다른데요. 찹쌀이 아닌 보리를 사용합니다. 보리가 당화작용을 하면 김치가 아주 속수는 청량감이 아주 풍부해요. 아, 청량감이요?
육수와 고춧가루에 마늘과 간 양파까지를 넣고 잘 섞어주면 배추 속 양념 완성. 이제 속을 꼼꼼하게 채워주면 되는데요. 양념을 잘 바른 다음 양념한 조기살을 켜켜이 넣어줍니다. 무채 대신 얇게 저민 무를 쓰는 것이 조기김치의 특징. 마지막으로 배추의 절단면을 무로 덮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공기랑 접하면 김치가 금방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랑 접하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주면은 김치가 오래 두고 먹어도 김장김치니까 시원한 맛으로 유지하고. 담백하네요. 김치냉장고에 넣어서 네. 한 20일 이상 숙성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잡으면 아주 좋은 김치,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그럼 이제 맛이 딱 드는 거예요? 네. 조기는 살만 저며 쓰기도 하지만 통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미리 손질해 세척까지 마친 조기. 여기에 고추씨를 섞은 고춧가루와 소금으로만 양념을 합니다. 조기 김장김치 하려고 조기젓 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조기젓이에요, 젓. 김치와 조화롭게 하기 위해 기본 양념을 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소금을 더하면 완성. 10년 이상 간수 뺀 소금. 아주 과자처럼 바삭바삭하잖아요. 물기가 없고. 예, 이 나쁜 쓴 간수가 다 빠지는 거예요. 김장김치용 조기 젓갈도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하는데요. 소금 염도를 잘 맞춰야 이게 맛있는 젓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 간은 내가 꼭 해야 돼가지고. 양념한 조기는 맛이 들도록 3, 4일간 숙성을 거칩니다. 굵어요. 금요일 날 한 거라 한 4일쯤 됐을 거예요. 이게 간이 잘 뱄을 거예요, 아마. 싱싱하거든요, 이렇게. 그렇다고 생조기도 아니고 딱 적당해요, 이렇게. 맛이 든 조기가 준비되면 본격적인 작업도 시작됩니다. 어종이 풍부한 흑산도에서 먹었던 조기김치. 통조기와 함께 감칠맛을 끌어올려줄 특별한 재료들이 들어가는데요. 생새우인데 그다음에 이거 오징어. 거기에 맛을 더해줄 새우젓갈까지 넣어 양념 완성. 정성 들여 버무릴 일만 남았는데요. 사먹는 포장김치가 발달하면서 흔히 먹는 김치 종류 외에도 특색 있는 김치도 다양하게 맛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석에다 이렇게 김치하고 이렇게 끓여서 지져서 엄마들 말로 지져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조기를. 그러면 이제 젓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뜯어서 먹거든요. 두툼한 무와 양념된 조기가 곁들여진 조기김치. 어떤 맛일지가 궁금한데요. 조기살을 저며서 넣는 김치가 조금 더 할머니가 옛날에 담가주던 그 옛날 맛이 납니다. 아, 좀 더 깊은 맛이 난다고? 네네.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설탕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옛날식 감칠맛이 납니다. 매년 새로 만든 조기김치 중 일부는 따로 저장을 해두는데요. 향기 좋다. 조기 옛날 조기김치야. 익었다. 엄청 톡 쏘네. 속일까 한번. 이거 봐. 이게 조기가 들어간 거예요. 어디? 여기. 하얀 거. 이거 귀한 김치야. 이거 조기 나온 거 봐라 이거. 항아리에서 1년 동안 숙성된 조기김치. 맛이 궁금해지네요. 이거에다 고기 싸 먹어. 엄청 시원하죠? 시원하다. 김치를 만드는 곳이다 보니 김치 맛에 대한 품평회를 자주 여는데요. 오늘 대상은 1년 묵은 조기김치. 잘 됐다.
묵은 김치에 찰떡궁합인 수육도 함께 준비했는데요. 이야, 야들야들하게 잘 삶아졌네요. 해남에서 올라온 햇배추에 묵은지와 수육까지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정말이지 군침이 도는데요. 삭아가지고 깊은 맛이 나요. 좀 속 쏘는 맛이 나요. 네. 수많은 작업자들의 정성이 담긴 김치 한 포기 덕분에 김장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365일) 김치가 빠지지 않는 한국인의 밥상. 그중에서도 스산한 날씨에 유독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거듭거찜 나왔습니다. 등갈비 김치찜 나왔습니다. 누구나 아는 맛이지만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맛. 바로 한국인의 소울푸드라 손꼽히는 김치찜인데요. 밥에다 싸가지고 보기만 해도 침샘을 자극하는 조합이네요. 먹다 죽어불겠어. 김치찜에는 공깃밥 하나로 부족한 거 아닌가요? 끝내줘요, 끝내줘. 아우, 좋아요. 감칠맛 넘친다 그래야 되나? 담백하면서 약간 이제 매콤한 맛? 모두에게 익숙한 맛일수록 오랜 내공이 필요한 법인데요. 아이고 김치는 맛있게 익었네. 숙성 기간도 중요합니다. 한 30일간 냉장고에서 그냥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한 번에 조리하는 양도 상당해 보이는데요. 이 가마솥에만 들어가는 게 50kg예요. 두 번을 100kg를 쪄야 오늘 장사를 해요. 부드러운 김치찜을 위해선 이렇게 늘 가마솥을 고집하게 된답니다. 가마솥의 원리 아시잖아요. 안에서부터 익기 시작해서 돌아가면서 익는다는 걸 아시니까 골고루 쪄져가지고 맛있어져요. 한 포기의 배추가 김치찜으로 거듭나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시간과 정성이 녹아 있습니다. 김치의 또 다른 매력이라면 바로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우러진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등어 김치찜이에요. 애벌로 한번 쪄서 양념을 해서 쪄야 고등어가 비린내도 안 나고 이제 아무래도 맛있겠죠. 손질을 끝낸 고등어는 김치와 만나기 전 먼저 특제 양념장과 만납니다. 고등어를 찔 때 들어가는 양념이에요. 감칠맛 나고 진한 맛을 얘가 다 잡아주고 다 해줘요. 35년 경력의 비법이 농축된 양념장은 고등어가 잠길 만큼 가득 부어주는 게 또 다른 맛의 비결인데요. 그 사이 곧바로 다음 메뉴를 준비하는 사장님. 등갈비 김치찜이에요. 뜬물하고 된장하고 넣어가지고 좀 끓여요. 이렇게 한 번 끓여내도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갈비 간장 양념이에요. 냄새도 없애지만 부드러워지라고 균을 내줘요. 곁들이는 식재료가 김치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수고스럽지만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군요. 이 김치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음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김장철 되면 김장 해가지고 같이 또 논아도 먹고 자식도 주고 전통이잖아요. 김치가.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고요. 이게 불타는 숙성김치입니다. 매운맛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매운 음식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김치도 예외는 아닙니다. 크리에이터들이 매운맛 김치에 도전하는 영상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는데요.
매운맛 김치를 찾아 전라남도 광주로 왔습니다. 기침 소리가 난무하는 이곳. 매운 김치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이야, 보기만 해도 매운 향기가 나는 것 같네요. 네, 베트남 고추를 선별 작업하고 있습니다. 때로 몰려서 안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너무 매워가지고 빨리 끝내야 돼요. 눈이 따가워요. 눈도 따갑고. 아이, 비비면 더 아파. 너무 비비면 안 됩니다. 밖에 나와서 하세요, 근데? 살라고 밖에 나가서. 안에서 하면 죽으니까 밖에서가. 너무 매워가지고. 안에 있으면 그 매운기가 자꾸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숨을 못 쉬어요. 이거 체류가스에 중독된 것 같아요. 고추 선별은 눈물 콧물 짜며 하는 고된 작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쥐똥고추라고 불리는 베트남 고추의 맵기 지수는 5만에서 10만 사이. 최대 12,000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청양고추에 비해 4배 이상 매운 겁니다. 이 고추를 직접 받아서 선별 작업을 하는 건데요. 저희 직원들이 김치를 제일 많이 사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김치를 만들려면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보세요? 어디로 가보세요? 고추가 좀 내주게. 자, 이번에는 그래도 순한 놈입니다. 순한 놈. 청양고추. 베트남에 비해보면 순하죠? 우리가 해남에 씨를 보내가지고 청양고추를 키워달라고 의뢰한 건데 이렇게 잘 말려가지고 정말 농사 잘 지으신 분이에요. 매운 김치에는 딱 2가지 고추만 쓰는데요. 그중 하나인 청양고추는 품질 유지를 위해 종자까지 선별해 농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청양고추 역시 직접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 선별과 손질까지 하는데요. 청양고추는 이렇게 자라야 맵거든. 이게 너무 사이즈가 작으니까 빨리빨리 따지도 안 하고 일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김치에 들어가는 원물 손질까지 하니 손이 많이 갑니다. 손질한 고추들은 저온 창고에 보관. 필요할 때마다 방앗간에서 빻아오고 있습니다. 고추 가루로 받아서 저희가 김치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남이 섞어놓은 거라 못 믿겠더라고요. 작업하다 말고 마을로 나서는데요. 안녕하세요. 생강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바로 가져갈게요. 풍년입니다, 풍년. 생강은 마을 주민이 농사 지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파, 마늘, 배추, 무, 총각, 열무, 깻잎, 깨. 직접 농사를 짓고 직접 우리가 만들어야 우리가 자신 있게 제공할 수 있으니까. 가족들과 이웃의 도움을 받아 마을과 마을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가시나 쪽파, 대파까지 그야말로 김치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재료를 공수해 오고 있습니다. 매운 김치에 쓰는 배추는 2번의 절임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수작업으로 3번의 세척 작업을 합니다. 배추가 오늘은 적당히 2분 죽고 대는 안 죽었으니까 대에다만 살살 골고루 뿌리자. 덜 절여진 부분만 이렇게. 절임 상태를 균일하게 맞추는 작업. 이때는 꽃소금을 사용합니다. 배추가 너무 많이 절여지면 짜고 또 질겨요. 살짝 더 많이 죽은 부분은 더 만져만 주고 가고 덜 절여진 부분은 조금 몇 알씩 뿌려주고 가고 그러죠. 엄마, 할머니 김장하시고 그런 데서 보고 배운 그 노하우를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또 거듭가고. 배추 상태를 확인해가며 작업을 하니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3시간 이상 걸리겠죠? 한 500kg 정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과정이 많다 보니 하루 생산량은 많지 않다네요. 배추 절임이 끝나가면 한쪽에서는 양념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매운 김치 양념은 개발자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와 함께 중요한 양념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하루 이상 숙성시킨 다진 양념입니다. 청양고추하고 베트남 고추하고 배하고 쌀풀을 써서 섞어서 이렇게 숙성시켜 놓은 겁니다. 먹자마자 매운맛이 치솟지만 금세 사라지는 베트남 고추. 거기에 청양고추의 얼얼한 맛의 조합은 연구 끝에 찾아낸 이곳만의 비법입니다. 세 가지 다 베트남 고춧가루의 함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덜 넣고 많이 넣고 그런 차이인가 봐요. 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죠. 매운 단계가 올라갈수록 베트남 고추의 함량이 높아져 주황색 빛깔을 띱니다. 매운맛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일반적인 배추김치와 재료가 비슷한데요. 4단계는 좀 다릅니다. 무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4단계 독하게 매운맛입니다. 매운맛이 나는 양념에 방해하는 요소들의 재료들은 싹 다 뺐습니다. 고춧가루 배합을 맞춘 후 감칠맛을 더할 재료를 넣는데요. 이때 꼭 들어가는 것이 직접 만든 젓갈이라는데요. 이게 바로 멸치젓입니다. 저희가 천일염하고 생멸치하고 2년 전에 배합한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전라도식 김치답게 멸치 젓갈은 필수라네요. 이게 멸치 생젓 저희가 만든 거랑 까나리 액젓이랑 새우젓이랑 해가지고 비율에 맞게 넣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들을 잘 섞어주면 양념이 완성되는데요.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 맛보기는 필수. 안 매우세요? 매워요. 근데 2단계도 많이 맵습니다. 이건 4단계 독하게 매운맛입니다. 그 흔한 무채 하나 없는 4단계 양념.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매운맛이 아닐까 싶은데요. 모든 양념은 맛을 보는 것이 기본 원칙. 4단계 매운맛이라고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매운맛은 처음에 씹을 때는 안 올라옵니다. 좀 씹다 보면 뒤에 확 올라오거든요. 고추가 막 터지면서 씹으면서. 오늘 맵기 성공적입니다. 이렇게 보니 어쩌다 매운 김치를 만들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매운맛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막 찾아다닐 정도로. 그래서 제가 사실 먹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그래서 김치를 하면서 매운 김치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작업이 끝날 무렵 점심 준비를 하는데요. 보통 식사는 같이 만들어 먹습니다. 숙성김치예요. 숙성김치요? 예, 예. 살짝 한 3개월 숙성한 거거든요. 묵은지로는 김치찜을 하면 맛있고 네. 이거는 김치찌개 하면 굉장히 맛있어요. 오늘 점심 메뉴는 뜨끈한 국물이 좋은 돼지고기 김치찌개. 숙성김치로 끓인 김치찌개 맛 어떨지 궁금하네요. 아, 맛있네요. 약간 진한 맛도 있고 그 숙성 새콤달콤하면서 그 특유의 숙성된 김치의 맛이 나고 있습니다. 보통 식사 때면 당일 담근 김치를 같이 맛보기도 하는데요. 1단계 맛있게 매운맛인데 청양고추 몇 개 정도 돼요. 오후 작업은 단계별 매운 김치를 담는 건데요.
2단계 양념입니다. 네. 매운 김치 작업을 할 때는 유독 신경을 곤두세우는 작업자들. 자칫 양념이 피부로 튈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아이고, 하필 눈 근처로 고춧가루가 튄 상황.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튀신 거예요? 네. 양념 튀면 잠깐 좀 이따가 할게요. 바르다가도 튀고 옆에서 하다가도 튀고 이게 없는 날은 하나도 없고 있는 날은 눈으로만 계속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뭐 6번도 있고 7번도 있고 계속 저기 왔다 갔다 해야죠. 습기가 차서 보호 안경을 쓰는 것도 불가. 이대로 작업을 하는데요. 그야말로 매운 고춧가루와의 사투 끝에 매운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김장에 필요한 재료들이 요즘 너무 비싸죠. 그리고 집에서 김치 담는 환경도 되게 쉽지 않고 저희처럼 김치의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치 많이들 사드시고 또 올해 김장을 직접 하시는 또 분들은 성공적으로 김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 재료 준비의 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먼저 김장의 핵심 재료인 월동 배추 수확에 나선 작업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루 평균 5천여 포기의 배추를 수확한다는데요. 한 5천 포기 정도 절임 배추를 만들죠. 가장 바쁠 때가 김장 한참 하는 그 시기죠. 좋은 배추가 이렇게 속이 노랗게 이렇게 찬 게. 파란 잎은 적고 노란 속잎이 단단하게 차 있어야 최상급 배추라고 합니다. 맛이 좋네요. 기후가 너무나 뜨거운 지역도 아니고 일기 온도차가 좀 있고 하니까 좀 좋죠. 약 3개월간 노지에서 길러낸 월동 배추는 수확 시기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첫 서리를 맞은 후에 수확한다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인터넷 사 먹어요. 그 김장 문화도 제가 볼 때는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점점 감소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4인 가구 기준 김장 규모는 전년보다 0.4포기 감소. 반면에 겨울 배추 생산량은 14.6%가 늘었다고 합니다. 600박스니까 4포기씩 6사에서 2,400포기 실리는 거죠. 최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 20차, 30차 이상 분량을 할 거예요, 최하. 한 곳에 모아둔 배추 상자를 5톤 트럭으로 옮기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마감됐습니다. 이러면 한 차, 한 800만 원 정도 하는 거지. 조심해서 안전하게 공급을 해줘야 진짜. 수확한 배추는 곧바로 절임 배추를 만드는 가공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공장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배추 하차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배추 박스가 무너질 수 있어 작업자의 호흡이 무척 중요하답니다. 이제 다 넘어가죠. 다 바닥에 쏟아지면 상품성 가치가 없죠. 그리고 또 사람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단순히 배추 박스를 내려놓기만 하는 쉬운 작업 같아 보여도 절대 녹록지 않다는데요.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배추 하차 작업을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에 작업할 배추는 약 3,500포기. 20여 명의 작업자들이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각자 맡은 구역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3,500여 포기의 배추를 작업하려면 여유 부릴 틈이 없답니다. 절임 배추 하는데 2절 작업하는 데입니다. 배추를 반으로 이제 쪼개는 작업이죠. 먼저 배추의 뿌리 중심을 맞춰 자동 절단기에 넣고 반으로 잘라주는데요.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난 배추. 속이 꽉 차고 노랗게 잘 여물어 맛이 최고랍니다. 그냥 먹어도 맛이 있을 것 같군요.
이렇게 쪽으로 나눴을 때 700쪽이 이 한 통에 들어갑니다. 3,500포기 정도 절군다고 보시면. 이렇게 반으로 나눠진 배추는 절임통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때 배추 안쪽이 위쪽을 향하게 해서 절임통에 넣어야 한답니다. 배추잎 겹겹에 소금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는군요. 소금을 한 줌을 잡아서 이 2포기 정도에 이렇게 뿌립니다. 배추가 잘 절거지더라라는 경험에 의해서 이 양을 이렇게 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20시간 가까이 절임 과정을 거쳐야 맛있는 배추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염도가 너무 짜다든지 하면은 김장을 해놨을 때 짠 김치가 될 거고요. 맛깔나는 그런 그 김치가 안 담아지겠죠. 충분히 절여진 배추는 까다로운 선별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쁘게 절여졌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안 절여졌으면 이게 뻣뻣해요. 근데 이게 잘 절여졌잖아요. 중요한 작업인 만큼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답니다. 완전 전쟁이에요. 11월 달은 계산군 전체가 다 전쟁이에요. 꼼꼼하게 선별 과정을 거친 배추는 운반 장치를 거쳐 세척통으로 향하는데요. 천연 지하 안반수를 사용해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세척하게 되면 배추가 물러져서 상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는군요. 이렇게 3번의 자동 세척이 끝나면 손으로 한 번 더 꼼꼼하게 세척을 해주는데요. 지저분한 게 물러서 싶어서 닦아주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세척을 끝낸 배추는 자연적으로 탈수시켜줍니다. 요새 여성분들이 직장 생활을 많이 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임 배추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배추의 물기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배추의 뿌리 부분을 제거하고 겉잎을 깔끔하게 손질하는데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잘라 버려야 돼요. 좀 지저분한 거는 잘 따듬어서 상품만 나가는 거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제 절임 배추가 상품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공정은 기계화되어 있지만 무엇 하나 사람 손이 필요하지 않은 과정이 없었는데요.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작업자들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공기를 싹 빼서 공기가 안 들어가요. 배추가 상하지를 않죠. 마지막까지 내용물이 상하지 않게 꼼꼼하게 포장을 하는데요. 1996년 괴산에서 첫 생산한 절임 배추는 김장 문화를 바꾸고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덕에 해마다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 오늘 이렇게 생산된 제품이 저녁 때 전국으로 배송이 되면 내일 각 가정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버무리기만 하면은 김장이 되는 겁니다. 수확부터 절임 작업까지 수백 번의 손길이 더해져 완성된 절임 배추. 오늘도 한 가정의 소중한 김장 재료가 될 것입니다. 김장하면 젓갈이 빠질 수 없죠. 이곳은 김장김치 최고의 파트너 새우젓을 찾아온 사람들로 날마다 북새통을 이룬다는데요. 문전성시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특히 제철 맞아 맛이 한껏 오른 살아있는 젖새우가 인기였는데요. 지금 생새우 김장용 동백화 김장용 하시는 거 생새우도 하시고 젓갈도 담으시고 유일하게 생새우 김장 때 필요한 용도예요. 올해 진짜 한 5년 만에 이렇게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아이 잡아 1kg는 더 가. 얼마나 푸짐하게 주나 이렇게밖에 안 주는데 그러므로 꾹꾹 눌러 담는 상인들의 후한 인심에 손님들도 기분 좋게 흥정을 이어갑니다. 아, 손 많은 것도 많아. 오늘은 김장할 때 넣으려고 소금으로다 헹궈가지고 바로. 근데 새우가 다네. 새우는 맛있대요. 생새우 넣으면은 그래서 사가는 거예요. 서울서까지 왔어요. 청주에
사는데 친정엄마 모시고 이거 사러 왔어요. 빨간 거 있잖아요. 빨간 새우는 깍두기 같은 거 갈아가지고 담으면 맛있어요. 하얀 새우는 그냥 배추김치. 김장할 거예요. 얘가 오젓, 얘 추젓. 봄에 잡히는 게 이게 오젓이고 이 오젓도 두 가지예요. 얘는 꽃새우 오젓. 얘는 다 큰 소래판 육젓. 얘도 가을에 잡힌 추젓. 약간 꽃새우 섞인 추젓. 젖새우는 크기별로 또는 종류별로 다양하게 쓰인다는군요. 덕분에 이들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한 번 출항해 14일을 바다 위에서 생활해야 할 정도로 밤낮 없이 바쁘다는데요. 연평도 밑으로까지 내려가요. 여기가 연평도잖아요. 새우발이 그쪽이가 좀 나아요. 그쪽으로 이동해서 쫓아가서 잡는 거예요. 먼저 그물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를 찾은 뒤 그물에 연결된 밧줄을 건져내고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하는데요. 가까이 있지 마요. 조심해야 돼 이거. 이거 올릴 때가 이제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게. 바다 위에서는 언제나 긴장의 연속. 젖새우는 그물을 설치해두고 물의 흐름을 이용한 닷자망 방식으로 조업한다는데요. 닷자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닷자망. 이렇게 이제 노라로 감으면 이제 그물을 땀들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한 폭씩 한 폭씩 분리돼 갖고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새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거기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드디어 오늘의 첫 번째 그물이 올라옵니다. 젖새우가 많이 잡혔을까요? 제철 맞은 젖새우가 한가득입니다. 젖새우는 크기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일이 채에 털어 선별하는데요. 김장인은 아래에 걸러진 작은 젖새우를 사용한다는군요. 겨울에 잡으니까 동백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날씨가 추울 때 잡으니까 동백하라고. 아, 이 새우를 넣어야 김장이 맛있는 거예요. 김장해 놓으면. 그런데 그물과 연결된 밧줄의 상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나와 빨리. 나와 빨리. 이거 보고 같이. 그물이 워낙 크다 보니 그물과 밧줄이 꼬여버린 건데요. 아, 이게 한 가닥만 나가버렸네. 날아가버리는 거야 다. 이게 그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그 정도로. 천천히 밧줄을 감아봅니다. 오케이 됐어. 다시 작업을 재개해보는데요. 젖새우가 오가는 길목에 설치해둔 9개의 그물을 차례로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하루에 수백 번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리다 보면 어깨는 빠질 듯 아프고 두 팔은 천근만근. 다행히 그물 안에는 고생 끝에 얻은 젖새우가 가득합니다. 살살 가야 돼. 계속 살살 가야 돼. 살살. 안돼 깜짝이야. 이제부터는 쉴 새 없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의 반복. 끌어올려야 할 그물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많이 잡으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다음 그물도 힘차게 올려보는데요. 그물 하나에 젖새우 상자가 가득 채워집니다. 이게 막 살아서 막 펄딱펄딱 뜬다고. 이게 진짜 동백화예요. 동백화. 갯벌에 주로 서식하는 젖새우는 서해안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어획 시기에 따라 5월에 담그는 오젓과 육젓, 가을엔 추젓, 겨울엔 동백화로 종류가 다양하게 나뉩니다. 특히 동백화는 살아있는 상태로 위판되기 때문에 관리가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전신이 다 아프죠 다. 그 중에 제일 어깨가 제일 많이 아프죠. 팔이 다 양쪽 팔이 많이 아프죠. 그래도 쉴 틈 없이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젖새우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올라옵니다. 가재요. 바닷가재. 안 잡히는 게 없어요. 꽃게처럼도 꽃게도 많이 잡히고. 말 끝나기가 무섭게 꽃기가 줄줄이 올라오는데요. 이걸 이쪽으로 순호. 요거는 이제 암치. 알이 아주 흑발이었죠. 뭐야 왔다. 어획량이 줄어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물메기까지. 물메기요 물메기. 지금 먹는 게 제일 맛있는 데예요. 탕을 끓여 먹으면 맛있어요. 탕을. 갑오징어.
갑오징어 이거는 사철 맛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갑오징어. 다양한 해산물이 줄을 섭니다. 선별을 마친 젖새우는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궈주는데요. 이 뻘물도 깨끗한 건데 그 씻어내니라고요. 어느새 산더미같이 쌓인 젖새우. 이만하면 밤잠 못 자고 고생한 대가로 나쁘지가 않다는군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뿌듯해진답니다. 조업 끝난 시간에 맞춰온 운반선에 젖새우가 담긴 상자를 하나둘 옮기는데요. 이곳의 젖새우잡이는 작업선과 운반선의 분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귀한 젖새우가 육지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이제 또 서래로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운반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게 상품 가치가 있어갖고 싱싱할 때 가서 풀어줘야 또 좋아하니까. 늦은 시간에도 항구에는 상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때 따라서 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이것도 한참이에요. 지금 한철.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트럭으로 옮기는데요. 이제 곧 소비자를 만나러 갈 차례입니다. 각 시향으로 다 납품 들어가요. 올 겨울 간단한 김장 키트로 김장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국 최대 배추 생산지 전라남도 해남의 배추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베테랑답게 최상품의 배추만 척척 골라내는데요. 배추잎이 흐트러지지 않게 단칼에 베는 것이 중요하다는군요. 이렇게 단면이 깔끔한 것이 좋답니다. 아무런 속은 아무래도 꽉 차야 될 것 같고 땅 체질이 한터라서 굉장히 타고 고소합니다. 종일 허리를 숙이고 수백, 수천 번씩 칼질을 해야 하는 고된 작업. 배추는 똑같이 파종을 해도 자라는 속도가 다 달라서 기계 수확을 할 수가 없다는데요. 앞으로 수십 번을 더 반복해야 물량을 맞출 수가 있다는군요. 배추와 전쟁입니다. 배추와. 약 먹고 파스 붙이고 말도 못하죠. 몸이 욱신욱신하죠 막. 일 끝나고 나면 다 아주 해남 종합병원이 아주 입원실이 꽉 차. 없어 입원할래도 없어 입원실이. 해풍을 맞고 자라 맛이 달고 아삭한 것이 특징인 해남 배추는 귀한 대접을 받으며 전국의 포장김치 공장으로 출하되는데요. 이곳에서는 6가지 종류의 다양한 포장김치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생산량만 약 3톤에서 5톤 정도. 오늘은 포장김치에 들어가는 양념을 만드는 날입니다. 맛을 위해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만드는 것이 원칙. 모든 재료는 손수 만들어서 사용한다는군요. 무 같은 거는 갈아서도 넣고 그냥 채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맛이 다운거리요. 설탕 대신 단맛을 낼 과일도 채 썰어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칼칼한 맛을 낼 매운 고춧가루도 필수. 홍삼 인증으로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양념 300kg 기준 10kg 고춧가루가 6포대 반이나 들어갑니다. 김치할 때가 제일 바빠요. 속 만들 때가. 재료는 회전식 혼합기에 넣고 약 1시간 30분 정도 섞어주는데요. 이게요. 청포기.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끓인 육수도 빠지질 않습니다. 모든 재료가 고스란히 섞일 수 있게 하는 비법은 바로 이 풀죽인데요. 이렇게 빡빡해야 돼요. 풀은요. 전라도에서는 풀을 이렇게 빡빡하게 써갖고 넣어요. 무게도 상당합니다. 판매하는 포장김치는 항상 같은 맛이 나야 하기 때문에 재료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답니다. 이제 김치의 맛을 좌우한다는 생선을 손질합니다. 고기 새끼 깡당이에요. 전라도에서 김장 담으면 이걸 꼭
옛날에는 그냥 김치를 먹었을 때는 많이 몸에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생선이 들어가서 몸에 보충을 했어요. 김치로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걸 꼭 필히 넣어야 돼요. 전라도 사람들은. 통째로 갈아 넣는 생선은 김치의 맛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모든 재료는 갈아서 사용합니다. 갈아서 사용하면 김치 숙성이 더 잘 된다는군요. 오늘 전라도에서 해남에서 잡은 병어랑 멸치랑 전어랑 들어가는 젓갈이에요. 1년 동안 숙성시켜서 사용을 해요. 이게 들어가야지 전라도 젓갈이라 그래. 이게 안 들어가면은 젓갈 향 안 나면 김치가 아니라 그래. 이렇게 20가지가 넘는 재료가 섞여지면 포장김치의 양념이 완성됩니다. 미리 손질해 놓은 채소를 양념에 쓱쓱 섞고 젓갈 주세요. 양념하기 전에 이렇게 다 같이 하는데 전라도 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장김치만 할 때만 속을 넣어서 이렇게 양념을 버무려요. 이제 본격적으로 김치 버무릴 준비를 하는데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김치에는 손맛이 들어가야 하는 법. 배추 속속들이 양념을 균일하게 버무려야 하는데요. 여기에도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충분하게 이제 발라주는 게 김치 맛이 나지. 조금만 바르면 맛이 없잖아요. 양념 맛으로 먹는 건데 김치는 맛있죠. 김장철에는 여기도 파스 저기도 파스 그래요. 가정집에서도 김장하시면 다 그러잖아요. 한 해 농사다고 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한 달 내내 김장을 하는데 안 그러겠어요? 똑같은 자세로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야 하는 작업. 종일 배추를 버무리다 보면 온몸의 근육통은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김치의 맛만 있으면 된다는 작업자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배추를 버무립니다. 돌멩이 같은 거나 금속이 들어있을 때 조그마한 거라도 들어가면 삐삐삐 소리 나는 그 탐지기예요. 그래서 이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완성된 배추김치는 10kg에서 20kg씩 포장이 되는데요.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잘 묶어 포장합니다. 예전에는 여럿이 모여서 이제 하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더 줄어들었어요. 배추김치 다음으로 주문량이 많은 총각김치도 양념을 넣고 쓱쓱 버무려 주는데요. 위아래로 여러 번 섞어줘야 맛이 골고루 배일 수 있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찾는 거는 김장이 제일 많이 찾죠. 2위로는 알타리고요. 알타리는 지금 최고 맛있어요. 힘들어. 이게 하는 게 최고 힘들어요. 버무리는 게. 허리가 되게 아프죠. 이 어깨하고. 아삭아삭 맛있는 총각김치가 완성됐습니다. 김장김치에 겨울 별미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백김치를 빼놓을 수는 없죠. 그 백김치 안에 속이 배하고 무가 들어가야지 나중에 숙성 과정이 생길 때 시원한 맛을 내요. 백김치의 맛을 좌우하는 건 바로 이 물입니다. 백김치에 들어가는 달마산 물에 약수물로 해갖고는 숙성 과정이 딱 생겼을 때 이 백김치 맛이 탁 쏘는 그 맛이 생겨나요. 이 수돗물 갖고는 그런 맛을 못 내요. 두고두고 먹는 저장김치는 시간이 지났을 때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재료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군요. 찰사풀이 들어가야지 익을 때 맛있어요. 배추김치와 마찬가지로 백김치도 포장김치로 판매가 가능한데요. 시원하고 담백한 맛에 아이들도 먹을 수 있어 오히려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장김치보다 인기가 더 좋답니다. 일주일 있다 먹어도 되고 이제 빨리 드시고 싶으면 상온에서 놔두셨다가 드시면 빨리 드실 수가 있으세요. 속 재료가 흘러나오지 않게 배추 안쪽이 위쪽을 향하게 해서 켜켜이 쌓고 생선 맛이 들어가야지 김치 맛이 한 맛이 더 나죠. 미리 만들어 놓은 육수를 부어 3, 4일 정도 숙성하면 깔끔한 백김치가 완성되는데요.
이제는 포장김치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도 김장김치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깊고 진한 맛의 배추김치는 물론 시원하고 담백한 백김치에 총각무로 만든 새콤달콤한 동치미까지 취향에 따라 양념 조절도 가능하다는데요. 깊고 진한 맛을 원할 때는 전라도식 김장김치를,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원할 때는 중부식 김장김치를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어 편리하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해먹는다는 생각 안 하세요. 김장철뿐만이 아니라 언제든 사시사철 새김치를 주문해 먹을 수 있는 포장김치의 매력. 다 전국으로 오늘 이제 출발을 하죠. 저녁에 출발해서 내일 각 가정으로 다 도착. 수많은 시간과 정성으로 탄생한 포장김치. 전국 곳곳으로 배송될 여러분을 위한 선물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에서도 김장 재료 수확이 한창이었는데요. 바로 독특한 향이 매력적인 여수의 특산물 돌산갓입니다. 가시 굉장히 맛있는 가시요. 속이 요래야 가시 요래요. 요래야 가시. 요래 굵어야 이제 담으면 양념해 놓으면 참 맛있어요. 지금 가시 이제 제일 한창 대목이요. 지금 가시 대목. 김장도 하고 갓김치도 담고 고기 싸먹을 때 먹으면 맛있어요. 삼겹살 싸먹고 그럴 때 먹으면 맛있어요. 헉 쏘는 맛과 알싸한 향으로 입맛을 돋우는 갓. 무청처럼 커다란 잎과 줄기를 김치로 담가 별미로 즐길 수 있다는데요. 좋다가 갓은 이런 갓을 먹어야 최고요. 45일 이상 자란 갓. 지리적 조건 때문에 갓은 1년 내내 재배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김장철이 되면 평소보다 10배 이상 주문이 폭주. 물량을 소화하려면 쉼없이 바쁘게 달려야 한답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이 생명이죠. 수확한 갓을 운반만 하는 배송팀도 따로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수확해놓은 갓을 정량에 맞춰 옮기는 게 일이라는군요. 23kg씩 정량으로 달아야 공장에서도 그 양에 맞춰서 양념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달아고 보내줘야 됩니다. 손에 저울이라도 단 듯 한 번에 무게를 맞추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갓을 수확하고 날랐을지 짐작이 됩니다. 한 400개, 500개 정도 계속 있어요. 일일이 캐고 쌓고 묶고 수량을 확보하려면 한나절이 꼬박 걸린다는데요. 드디어 배달 준비 완료. 갓김치 공장으로 출발합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소금물에 수확해온 갓을 차례로 담그는데요. 한 번에 휙휙 작업자들의 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모두가 베테랑들입니다. 가시 향이 엄청 좋잖아요. 갓이 넘쳐 물 밖으로 쌓이기 시작하면 위에 소금을 싹싹 뿌려줍니다. 소금 많이 안 하잖아요. 많이 하면 안 돼. 짜워서. 눈빛만 봐도 호흡이 척척. 작업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하면 내일 아침에 건져요. 소금까지 뿌려주고 나면은 절임 정도를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할 누름판을 올려주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갓에 숨이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누름판이 내려가고 물이 차오른다는군요. 이게 눌러지라고 통에 물을 받아서 눌러지라고 이제 거기는 거예요. 이렇게 꼬박 9시간 이상을 절여야 갓의 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답니다. 다음 날 갓에 이상은 없는지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는데요. 이래 수험이 들어가고 하늘 등판을 하면 하잖아요. 흔들흔들하게 잘 되어진 거예요, 이 갓이. 이제 2시간 동안 갓을 모두 건져내고 나면 세척통으로 이동해 갓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3번은 씻어야죠. 요 갓을 가려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야지 이제 담아야 될 거 아니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물러지지 않도록 살살 흔들어주면서 빠르게 작업하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꼼꼼하게 세척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갓김치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군요. 돌가는 바다가기 때문에 바닷바람을 여기 태풍 그걸 바람 쐬니까 이렇게 돌가를 꼭 붙여야 돼요. 한편 주방에서는 갓김치를 버무릴 양념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40년 넘게 내려온 친정어머니의 비법. 비포리. 이거는 다대기 할 때 이 육수물을 해야 맛있어요. 이곳에서는 개운하고 감칠맛을 내기 위해 육수를 넣어 양념을 만든다는데요. 오로지 윤지 씨만이 만들 수 있답니다. 무는 시원하라고. 벌써서 향이 좋아서. 비포리는 감칠맛이 나고 또 다시마도 좀 시원한 맛으로. 2시간 정도 푹 끓여주어야 깊은 맛이 우러나온다는군요. 육수가 끓는 동안 베이스가 될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고추를 담가갖고 갈아서 다대기를 해요. 무, 배, 6가지. 많이 들어가지 맛있죠. 재료가 맛있어야 돼. 새우젓, 찹쌀풀, 채지고 맛있어라. 재료는 아낌없이 팍팍. 재료를 푸짐하게 넣어야 양념 본연의 맛을 낼 수 있다는군요. 준비가 끝나면 일정한 비율로 함께 섞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매콤한 맛을 돋아줄 고춧가루도 넣어주어야 한답니다. 갈아놓은 거하고 안 갈아놓은 거하고 같이 섞어갖고 해야지. 반반씩이요. 양념이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섞어줘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갓에는 다 갈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다 들어가 있고 밀초는 다 썰어야 돼. 채 썰고 해가지고 소금을 넣고 그래서 틀리죠. 차이가. 너무 묽지도 않고 너무 되지도 않아야 갓김치 양념장으로서 최고라는군요. 오늘의 갓김치 작업량은 약 3톤. 지금부터 반나절은 좋게 버무려야 한다는데요. 줄기 하나하나를 잡고 꼼꼼하게 묻혀야 해 버무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답니다. 갓의 매운맛과 단맛을 살리면서 양념과 잘 어우러지게 버무리는 것이 핵심. 이 버무는 것이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양념을 골고루 묻혀야 되고 엄청 힘듭니다 이게. 갓을 뒤집어가며 양념을 충분히 묻혀주는 것이 비법이라는군요. 하지만 너무 많은 힘을 주고 버무리면 풋내가 날 수도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답니다. 딴 것도 먹기만 해. 이 밥상에는 항상 갓김치가 1년 10달 내에 갓김치가 올라가요. 톡 쏘는 맛과 알싸한 향으로 입맛을 돋우는데 최고의 별미로 손꼽힌다는 갓김치.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식품입니다. 연구 결과 비타민C가 많아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생거 좋아하시는 분은 생거 그냥 드셔도 되고 살짝 익혀갖고 삼겹살하고 같이 구워서 드셔도 되고 고등어 조림도 해서 맛있어요. 예전과는 달리 온라인으로 소량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갓김치를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는데요. 갓김치가 생소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차례 작업이 끝나나 싶은 순간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과감하게 손을 풍덩풍덩. 아유, 손은 괜찮으신 건가요? 아 뜨거워도 어떡합니까? 돈은 벌어야 돼. 뜨거워도 어떡합니까? 해야지. 갓으로 피클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데요.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별미 김치랍니다. 요거 데쳐주면은 바로 선물로 지라지
아삭아삭하지 살아있지. 네? 늘 새로운 것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갓을 더 맛있게 즐기기 위한 신제품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군요. 아삭아삭. 이건 이제 아까 소스 있잖아요. 그걸 부어. 10가지 재료를 아낌없이 넣고 푹 끓인 비법 간장 소스. 땡꼬치가 좀 들어가야지 매콤해요. 갓은 좀 달잖아요. 그러니까 소스가 좀 매콤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해. 갓 피클은 봄과 가을 1년에 딱 2번만 만든다는데요. 맛있는 냄새 나죠? 만들어진 갓 피클은 저장 창고에서 6개월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한답니다. 여러분 이제 숙성시키면 누렇게 된다고. 숙성되면 될수록 더 맛있어요. 엽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클에는. 그래서 임산부가 더 좋아요. 갓으로 만든 다양한 별미김치의 향연. 친정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수제 갓김치와 갓 피클이 완성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생선을 통째로 넣어 김장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그 옛날 기장갈치가 경주로 진상되어 탄생하게 된 갈치김치는 지금도 경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별미김치라고 합니다. 경주에서는 이게 대대적으로 아주 옛날부터 갈치김치가 유명하거든요. 일반적이지는 않는데 경주에는 전부 다 일반적이니까. 지역마다 특색이 다 있으니까. 요즘 부쩍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는데요. 먼저 갈치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싱싱한 생갈치가 필요합니다. 정혜 씨는 지금 막 목포에서 올라온 먹갈치를 준비했는데요. 갈치의 머리와 지느러미를 잘라내고 내장까지 깨끗하게 손질을 해둡니다. 내장 같은 경우에는 배추 김치에 들어가게 되면 손맛이 나고요. 머리는 뼈가 너무 억세기 때문에 이걸 다 제거해야만이 깊은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혹시 남을 갈치의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 비늘과 껍질을 칼로 싹싹 긁어 제거하는데요. 비린 맛 때문에 제거를 하는데요. 김치를 담아 놓으면 더 감칠맛이 많이 더 좋아지니까 비늘을 없애는 겁니다. 오늘 손질하는 갈치는 총 30마리. 이 정도면 한 포기 한 마리씩 30포기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갈치는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썰어두는데요. 크게 잘라놓으면 한 번에 다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에 싹싹 들어가시라고. 갈치를 미리 양념에 버무려 놔야 맛있게 간이 밴다는군요. 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김장 작업이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배추김치 담그는 법과 과정이 똑같다는데요. 배추를 다 버무려 놓고 마지막에 갈치를 사이사이 끼워 넣는 게 갈치김치의 포인트. 양념을 따로따로 해야 오래 두고 먹어도 배추의 식감이 무르지 않고 아삭하다는군요. 갈치김치 경주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다 따로따로 하거든요. 갈치가 오래되면 숙성되면서 될수록 뼈가 녹아가지고 씹히는 식감도 오독오독하고 아주 좋습니다. 특히 젓갈을 넣지 않고 그대로 갈치를 숙성시키면 더욱더 깔끔한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 뒤엔 김치가 익으면서 갈치뼈도 같이 삭아내리는데요. 폭 삭은 갈치살을 찢어 먹는 것도 별미 중의 별미. 상온에 있을 때는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있으면 되는데요. 갈치는 김치냉장고 들어가게 되면 보통 한 5, 6개월 정도 걸리면 더 깊고 맛있는 시원하고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시원하고 깊은 감칠맛이 더해진 갈치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여전히 옛날 방식 그대로 다양한 제철 생선을 넣어 김치를 담그기도 한다는데요. 이번에는 대구 횟대라는 생선입니다. 햇대기 김치에 들어가고 식혜로 만드는 생선이 주거든요. 못생겨서도 맛이 있어요. 요거 항시 이렇게 놔두면 되면 요거 깨끗이 해야 되고, 요 생선의 특유의 깊은 맛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김치 우려놔서 중간중간에 해놨기 때문에 김치도 배이고 국물에도 배서 맛이 있어요. 주로 횟감이나 탕으로 이용되는 대구 횟대는 겨울에 먹으면 가장 맛이 좋다는데요. 비린내도 적고 육질이 단단하고 탱글탱글해 다양한 향토 요리에 쓰이기도 한답니다. 숙성을 시키면 시킬수록 단맛과 감칠맛이 진하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숙성. 염제하면 살이 좀 뽀글하고 바로 이어놓으면은 젓갈처럼 이렇게 좀 삭는 성질이잖아요. 젓갈 삭듯이. 그래서 삭으면 안 되니까. 살이 물러지지 않았네요. 지금 염제가 일주일 된 상태에서 요 잘라서 요 엿기름 넣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살이 어스러지지 않거든요. 바다를 가득 담은 맛. 한 입 크기로 손질한 횟대를 양념에 넣고 살살 버무려 주는데요. 기호에 따라 일주일에서 약 한 달 정도 숙성일을 조절할 수 있답니다. 배추의 아삭함과 생선의 탱글탱글한 육질이 묘한 매력을 불러오는데요.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 담갔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담갔기 때문에 내가 언제부터라고 말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오래전부터 전통 방식이에요, 이게. 배추를 양념에 버무리고 숙성시킨 횟대살을 배추의 흰 줄기 사이에 차곡차곡 넣어주는데요. 그리고는 횟대살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춧잎으로 잘 감싸줍니다. 택해에 넣는 거는 이 잘못하면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딱딱 눌러놔야지만 여기 안 흐르고 김치에 배추에 싹 배이거든요, 맛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생선김치는 구수하고 담백하고 맛이 먹어보면 여튼 다 상을 익어 놓으면 맛이 시원해요. 염제 다음에 이거 엿기름 넣고 숙성을 보르니까 총 25일을 숙성했기 때문에 비린 맛은 거의 없어요.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김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뜨거운 열정으로 손맛 담은 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처음에 할 때는 이거 진짜 손님이 찾겠나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많이 고객층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올해도 대한민국 입맛 책임지는 다양한 김장김치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